요즘 ETF에 대한 인기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나스닥 100이나 S&P 500 같은 대표지수 ETF들은 기본이라고 느껴질 정도인데 우리가 이런 ETF들에 투자할 때 항상 고민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 상장 ETF를 직접 투자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게다가 국내 ETF는요. 최근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던 ISA나 연금저축계좌와 같은 세금 혜택 계좌도 있어서 더욱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뭐가 더 좋다 이게 아니라요. 세금, 수수료, 환전, 계좌 선택까지 전부 싹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뒷부분에는 투자 금액별로 더 유리한 전략도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수수료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해외 상장 ETF는요, 공시된 총보수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반면 국내 상장 ETF의 수수료는 단순히 공시된 운용보수만 보면 안 되는데요. 공시된 운용보수 외에도 기타 비용, 중개수수료 등이 더해지므로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더 큽니다. S&P 500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0. 몇 % 차이라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장기 투자의 경우에는 이 차이가 복리로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표에서처럼 단순 수수료만 보면 해외 상장이 더 유리하지만요. 이제부터 중요한 변수들이 등장하는데요. 두 번째로는 환전과 환율 리스크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원화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환전이 불필요하죠. 반면 해외 상장 ETF는 달러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환전이 필수고요. 환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해외 직투는 달러 자산을 직접 보유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요. 국내 상장 ETF에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인 환헤지형 상품도 있습니다. 다만 환헤지는 비용이 들고요. 달러 강세 시 수익의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알아볼게요. 먼저 국내 상장 해외 ETF는요. 매매 차익의 15.4%가 과세됩니다. 또 ISA 계좌는 3년 의무 보유 후 해지 시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는데요. 초과분은 9.9% 분리과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직투의 경우에는 연간 25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는데요. 250만원이 넘는 금액에는 22%의 양도세가 붙습니다. 세율만 놓고 보면 국내가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투자 금액이 작거나 수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엔 오히려 해외 직투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익이 매우 커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미국 ETF처럼 분리과세가 되는 구조가 훨씬 더 깔끔할 수 있죠. 배당 소득세는 둘 다 거의 비슷한데요. 국내 ETF의 경우에는 15.4%, 미국에 상장된 해외 직투 ETF의 경우에는 15%가 과세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ISA 계좌에서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어요. 기존에는 ISA로 투자를 할 때 배당금에 대한 부분도 계좌를 해지할 때 한 번만 9.9%를 정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5년부터는 배당을 받을 때마다 15%의 세금을 떼고 해지할 때 한 번 더 9.9%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중과세가 아니냐 하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정부는 이에 대해서 크레딧으로 나중에 좀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갑작스러운 변경 때문에 좀 불확실성도 커졌고요. 신뢰도가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결론은 배당 위주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겐 ISA가 예전만큼 유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신 매매 차익 중심 전략에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ISA 계좌에 대한 혜택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ISA 계좌는 계좌를 개설할 때마다 비과세 혜택이 새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의무 보유 기간이 지나고서 해지를 하고요. 또 재개설을 해서 3년마다 계속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2천만 원의 연간 납입 한도가 있기 때문에 투자금이 크면 ISA 하나로는 부족할 수가 있어요. 내 투자 금액이 이것보다 크거나 아니면 내가 투자금을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다면 좀 곤란하겠죠. 결국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계속해서 나갈 거다라고 하신다면 ISA랑 해외 직접 투자를 병행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지금까지 추천되어 왔던 교과서 같은 전략은 이겁니다. 먼저 ISA 계좌에 연 납입 한도인 2천만 원을 채우고 남은 투자 금액은 해외 직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ISA 계좌와 또 해외 직투 양쪽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겠죠. 투자 금액이 크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럴 것 같거든요. 내가 막 재테크를 시작하거나 투자를 뭔가 해보려고 한다고 했을 때 연간 2천만 원의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매매 차익이 250만 원 미만일 때까지 해외 직투를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도인 250만 원이 꽉 차지 않더라도 연말쯤에 수익 실현을 해서 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차곡차곡 내 투자금을 늘려가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외 직투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인데요. 해외 직투를 조금 더 자유롭게 하면서 내 비과세 한도에 맞춰서 ISA 계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S&P 500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역사적인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약 7%에서 10%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보수적으로 나왔을 때 총 수익이 3년 후에 약 225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공격적인 10%의 수익률이 나왔다면 3년 후에 약 33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걸 가정해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주식의 특성상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잃을 수도 있는 게 투자지만요. 지수형 투자를 하신다면 내 비과세 한도에 맞게 계산을 해보고 해당 금액만큼 ISA를 채운 후에 해외 직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올해부터는 배당에 대한 절세 혜택이 사라졌으니까 해외 직투는 배당 위주의 포트폴리오로 ISA는 성장주 위주로 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이 절대적으로 좋다라고 정의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투자 목표라든지 성향, 기간, 자산 규모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최선의 전략을 짜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기 투자를 계획 중인 분, 낮은 수수료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은 분, 달러 자산을 모으고 싶은 분, ISA 의무 보유 3년이 부담스러운 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세금 신고나 환전 정도의 귀찮음은 감수가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해외 직투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원화로 간편하게 사고 싶은 분, 환율 변동, 환전 수수료가 부담인 분, 연금저축, IRP 계좌까지 함께 활용하고 싶은 분, 매매가 자주 필요하거나 유동성이 중요하신 분들이라면 국내 상장 ETF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외에 상장된 ETF를 직접 사는 것과 또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를 사는 것에 대한 세금의 차이를 비교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금을 보유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투자 수익이 났을 때 절세를 하려고 이걸 알아보고 있는 거지, 내가 당장 없는 현금을 마련하려고 한다면 양쪽 모두 어디에 투자를 하던 간에 더 큰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제1의 재테크 원칙임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